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52명,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 2,152명,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4차 대응의 정점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아직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6주 전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을 때 수도권 4단계 격상 조치를 발효했고 예. 그 이후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었지만 예. 확산세를 꺾지 못했고 이후에는 4단계가 지속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고 지금은 2,0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계단식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완만하지만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기간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월 말이 추석인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신데 지금 수도권과 일부 도시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거의 한 달째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때문이겠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이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생기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높아졌지만 국민들의 이동량은 별로 줄지 않고 있고 네. 국민들이 거리두기의 지침은 지키지만 그 개인 간의 만남이나 사회 활동을 줄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네. 실질적으로 오래된 거리두기의 피로감 때문에 효과가 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현행 거리두기는 이번 주까지고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가 내일 발표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결정을 좀 하겠습니까? 정부는 아마도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아마 한 4주간 현재 4단계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뭐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같은 것에서 예외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백신 인센티브를 다시 도입할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 역시 피로감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량은 증가하는 그런 양상 속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거리두기 역시 만약 4단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증가세가 이렇게 확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 특별한 대책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어떤 사회적 접촉 활동을 줄이는 방식에는 지금처럼 그 모임에 대한 규제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논의했다가 지금은 잘 얘기하지 않고 있는 유급병가와 같은 조치나 또는 고위험 시설에서 그 감염이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환기 장치랄지 물리적 시설을 통해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랄지 이런 지원책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국민들과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책임을 좀 전가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랑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자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영국 보셨죠? 영국은 지금 축구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노마스크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교수님. 네, 지금 예. 예. 교수님 혹시 네네. 질문 들으셨습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아마 예, 물어보신 것 맞습니다. 영국 같은데요. 상황 예.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최근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불리는 모든 종류의 정책들을 다 해제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이제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심하고 네. 돌봄을 못 받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영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거의 6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더 낮은 상황입니까? 치명률은 0.1%대 내외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예. 사실은 소위 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규제를 해제하기 직전에는 거의 6만 명 가까이 갔던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네. 다시 한 2만 5, 6천 명대로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규제를 풀면 6만 명대에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까지 늘어갈 수 있다고도 전망을 했었는데요. 예, 예. 그런 예상과는 달리 2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물론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지만 2만 명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확진자 수거든요. 네,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영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이전에 비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백신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졌고,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집단 면역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 우리나라 역시 네. 오늘 11월 계획하고 있는 네. 집단 면역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집단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인구 집단의 퍼센트는 비례합니다. 그런데 네.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70%가 접종하면 우리가 집단 면역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네. 예. 지금 델타 변이는 그보다 두세 배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100%가 다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12세 미만은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재유행과 확진자 수의 증가가 올 겨울에도 내년 봄에도 내년 여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예. 우울하지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어떤 점들을 좀 준비를 해야 코로나랑 같이 공존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날 때에 대비해서 치료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병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은 수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가 생기는 이유는 네. 지금 비중증 환자, 비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여분의 병상을 코로나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그 병상을
확보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50대 이상에 대한 접종이 다 완료되는 시점이 될 때이기 때문에 예, 예. 그때까지 정부가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우리가 지금과 같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그런 대책 정책을 시행해야 될 때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50대 이상의 접종이 끝나면 대부분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아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과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예. 될 거라 새로운 그 방역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백신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뭐 네. 화이자가 거의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어느 정도 네.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화이자가 개발하는 경구형 치료제가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올 가을 정도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적이 좋으면 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네. 빠르면 올 겨울, 예.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는 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빠르면 올겨울 내년 초 늦어도. 그러면 코로나를 약을 이제 먹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를 네. 사용해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먹는 치료약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 앞서 연결 도중에 약간의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